안녕하세요. 알려줘 금융의 정재동 과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과 썸네일과 같이 무소득자도 전세 금액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전세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소득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살펴보면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찾아갔는데 대출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이유는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은행원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출 받으실 세입자분들이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이 가능한 전셋집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알려줘 금융이 확실하게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면 무엇이 좋을까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깡통전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세를 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계속해서 연체를 해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을 받으신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금 상환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 수수료가 있다고 하니 이거는 화면에 지금 나오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보증수수료는 대출금이 나오는 당일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니 요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사진의 표와 같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1금융권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유형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보증 대상에 들어가고요. 하지만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대출이 안 나오신다는 분들은 이 보증 대상 주택 유형 부분에서 걸리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을 받으시려면 이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의 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이트의 표에서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에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하시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인터넷에 대법원 등기소를 검색하시면 간편 메뉴에 부동산 등기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집을 검색하면 건물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집합건물이나 토지건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다가구는 토지 플러스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와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인 경우와 다가구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알아본 건물이 집합 건물인 경우 주택 종류에는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이 전세금이 주택가격 빼기 근저당 설정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택 가격을 보시는 방법은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건물의 KB 시세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약 KB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 내에 매매가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축 건물이라서 KB 시세와 최근 거래 내역에도 없을 경우 해당 건물의 분양가의 90%의 가격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빌라의 경우 최근 1년 내 거래 가격과 인터넷에 시리얼을 검색하신 후 왼쪽 메뉴에서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찾으신 다음 가격의 150%를 계산하여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을 찾으셨다면 이제 근저당 설정액을 찾아봐야겠죠. 근저당 설정액을 찾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시면 해당 건물에 대한 갑구, 을구 이렇게 씌워져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을구 부분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사항을 써놓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근저당 설정액이라고 쓰여진 부분의 가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에서 근저당 설정액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크다면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의 보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건물을 찾으셨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을 하시고 은행을 통해서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때 계약금을 해당 전세금의 5% 이상의 계약을 해야 된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만약 내가 대출이 안 나오게 돼서 가계약을 깨야 될 경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특약을 걸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은 꼭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본 80%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자는 2.5%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2.5%로 계산을 한다면 전세가가 2억인 건물에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월 37만 5천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꼴입니다. 단, 각 은행마다 조금씩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이자율을 잘 확인하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점수입니다.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은 소득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대신에 대출을 받으실 분의 신용점수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신용점수가 좀 낮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점수가 낮으면 당연히 최대 대출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줘 금융.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위의 표와 같이 전세계약 관리 서류와 직장인의 경우 연간소득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전문직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소득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소득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연금수령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이 필요하고 기타 서류에는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한 통씩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을 꼭 필히 준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제출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절차에 관해서 요약해드리자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전셋집이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의 대출이 가능한 건물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대출이 완료되었다면 전세신고 후 증명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완료! 자, 참 쉽죠? 알려줘 금융. 오늘은 무소득자, 프리랜서도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을 받으러 가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서 거절당할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와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려줘 금융의 정재동 과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돈이 되는 정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